자,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사전에 우리가 이 바로 전강에서 그려드렸던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 특히 이번 시간은 바로 이전 강의의 사채 액면 발행을 강의를 보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바로 이 이전 강의를 꼭 보고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관련해서 자, 우리 바로 이전 강의랑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 액면 발행했을 때랑 상황이 좀 다른 게요. 자, 액면 금액 10만 원, 만기 2년, 그리고 액면 이자율 10%. 자, 이런 사채를 아까 동일하게 발행했어요. 그래서 사채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했어요. 액면 금액 10만 원, 만기 2년,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10%. 이 A기업에서 이 사채를 발행했어요. 괜찮죠? 이 채권 시장에다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0%다라고 하면, 자, 10%라고 하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이 액면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걸 전 강의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잘 들어봐요. 만약에 이 채권 시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투자자들은 지금 이 A기업의 채권을 투자하지 않고요. 이 10만 원을 다른 채권에 투자하면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투자자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10%의 채권에 투자하실래요? 수익을 12%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실래요? 당연히 1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겠죠. 그러면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 채권을 10만 원에 이 투자자들이 사려고 할까요? 이 채권을 사려고 할까요? 안 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 10만 원 투자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채권은 이 액면 금액 1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10만 원에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자, 이 시장 가격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수요 공급 논리는 똑같아요. 이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이 채권의 가격은 10만 원보다 낮게 거래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채권의 금액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12%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이 채권의 가격이자 이 채권의 발행 금액이자 이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A기업에서는 이 사채 10만 원짜리를 발행하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자, 매년 액면이자 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X년도 말에 1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1년도 1월 1일 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미래 현금 흐름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요소를 뺀 순수한 사채의 시장 가격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시장에서 10%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12%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현재 가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현재 가치 공식. 자, 미래 가치를,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만큼 나누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하면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년 후에 미래 가치 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자, 여러분 이 채권의 가격은 이 A기업이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시장 이자율로. 그렇죠? 그러면 자, 0.12니까 1 플러스 0.12 자, 기간이 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1.12로 나누면 요 금액이 나오나 봐요. 자, 그러면 2년 후의 미래가치인 만원과 10만원, 이 11만원은 1년, 2년, 이 기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1 플러스 0.12에 2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12에 2승으로 해서 이걸 나누면 이 11만원 미래가치의 현재 시점의 현재 가치가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만원과 11만원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여기 얼마 나왔어요? 96,619원이 나왔대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질문. 이 96,619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책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이게 지금 현재 엑셀런드 1월 1일 날의 채권의 시장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이 채권의 미래 캐시플로어,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의 무슨 가치? 이 현재 가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봐요. 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96,619원까지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시장에서. 이 96,619원이 이 채권의 현재 시장 가격이자 이 채권과 관련된 미래 캐시플로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은 10만원보다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6,619원에 할인 발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인 발행되게 되면 우리가 스케줄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1년도 1월 1일 날, 자, 여기 분기합니다. X1년도 1월 1일 날 A기업은 이 액면 1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여기 96,619원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 96,619원을 지금 이 A기업은 돈을 빌린 거 맞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거 봐봐요,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잘 봐요. 지금 우리는 A기업은 96,619원을 꾼 거죠. 그럼 이 금액만큼 갚아야 될 사채예요. 96,619원. 이렇게 분개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빌린 돈은 96,619원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분개를 해 놓으면 이게 지금 할인 발행된 건지 할증 발행이 된 건지 액면 발행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개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현금 96,619원 받았잖아요. 그럼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무슨 금액으로 표시한다고요? 액면. 액면 금액이 얼만데요, 지금? 10만 원이죠. 그러면 96,619원의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할인 발행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세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해서 할인 발행됐다라는 거를 장부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누가 봐더라도 아, 액면 10만 원짜리 96,619원에 할인 발행돼서 3,381원만큼이 할인 발행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자, X 1년도 12월 말일 날, 자, 우리가 직전 연도 초에 96,619원을 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12%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의 지금 시장에서의 현재 가치는 96,619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12%를 했더니 이 금액하고 딱 맞네. 그럼 이 12%가 곧 유효 이자가 되는 거예요.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이게 곧 시장 이자가 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한 이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은 12%잖아요. 이걸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효이자율로 채권의 시장 가격이 96,619원입니다. 자, 그런데 X 1년도 12월 말일 날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돈을 빌려 썼으니 연말에 나는 실제 유효이자, 즉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했어야 되는 이자는 96,619원에 그럼 계산기 눌러보세요. 12%를 곱하면 대략 이 금액이 나와요. 11,594원. 이 11,594원을 내가 실제로 이자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그림 봐요. 엑셀런드 12월 말에 10,000원의 액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나는 10,000원을 줬어요. 약정대로. 그러면 실제 부담했어야 될 이 11,594원보다 내가 현금 액면 이자를 적게 줬네요. 그러면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요? 1,594원만큼 차이가 나고요. 이 1,594원은 더 갚아야 될 돈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녹색깔로 제가 칠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사채 10만 원에서 할인 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채에 차감되는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96 사채를 그냥 우리가 이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안 잡고 96,619원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할인 발행된 걸 모르니까 이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주고 할인 발행된 금액이 이만큼이다라고 기록해주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10만 원에서 할인된 거니까 사채 금액이 줄어든 거라고요, 대략.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채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개를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때는 대변에 사채 10만 원 이렇게 해서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지만 여기 대변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3,381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96,619원이 이 사채의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빌린 돈 96,619원에서 12% 곱한 게 실제 우리가 부담했어야 될 이자 비용인데 이렇게요. 근데 현금으로 10,000원만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94원은 우리가 나중에 사채 원금에 더해서 더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죠? 이자를 덜 준 거니까. 그러면 사채 금액이 늘어나면 되는데, 자, 사채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린 사채에 차감적으로 기록해 놓은 뭐가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니까, 요 사채에 차감되는 이 금액을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렇게 대변으로 줄여주면, 이걸 상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제거해주면, 이 차감되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요 1,594원만큼. 그럼 요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더 커지게 되죠. 그렇죠?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1,594원만큼 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 더 커지게 돼요. 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96,619원 더하기 1,594원을 더하면 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02년도 12월 말일 날 그러면 내가 지금 전년도 말에 98,213원의 이 사채빚을 갚아야 되는데 요 12달치 1년 동안 썼잖아요. 12%로 지금 빌려 쓴 거잖아요. 유효이자 12%로. 그러면 98,213원 곱하기 12% 계산기 눌러보면 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X2년도 12월 말일 날 이 11,787원을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부담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액면 이자로 현금 얼마만 줬어요, 지금? 10,000원만 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얼마 차이 나요, 여러분? 1,787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지금
11,787원을 줘야 되는데 만 원만 줬으니까 이거는 원금에 더해서 더 사채빚을 갚아야죠. 그죠? 이자를 지금 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11,787원을 줘야 되는데 만 원만 줬으니까.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금액 이 11,787원만큼을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제 내가 부담했어야 될 11,787원에서 내가 현금으로 준 액면이자 만 원을 빼면 요 금액 1,787원 요 금액만큼을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버리면 차감되는 금액이 0이 되겠죠.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제거해주면 요 1594원하고 1787원 요걸 더하면 딱 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요 사채에 차감되는 이 금액은 없어질 거고, 그럼 사채의 장부 금액은 10만 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X2년도 말에. 그래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여기 봐요. 딱 10만 원으로 X2년도 말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채의 10만 원의 장부 금액을 만기 때 이렇게 상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환하게 되면 사채 요 10만 원이 차변으로 줄고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래가 종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이 되는 이유는 지금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했을 때 당연히 10만 원보다 낮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금액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의 시장 가격 96,619원 이 현재 가치를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이 금액으로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12%이고 이게 곧 이걸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효 이자율에 따라서 이 사채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고 이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표를 유효이자율 삼각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럼 당연히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될 거니까 자, 할인 발행됐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효이자율 삼각표에 의해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고 차변에 요 녹색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기록해서 사채의 차감 항목으로 기록했다가 매년 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지급한 거의 차이 이걸 상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요 상가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으로 이렇게 제거시켜 주면 이 사채에 차감되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381원은 다 없어지고 사채의 액면 금액 10만 원만 남게 돼요. 그럼 이 10만 원을 만기 때 이렇게 현금으로 상환해서 이 사채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논리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테크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할인 발행됐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내용 읽어보면요. 요 내용까지는 읽어보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강에서 할증 발행 볼 건데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이유 이렇게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으로 하고 별도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는 이유는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것을 재무제표에 표현하기 위해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되는 계정으로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지만 표시할 때는 이 대변 부채니까 사채는 대변에 있죠. 부채인 사채 대변 바로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차감 쪽으로 표시해서 사채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한다.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제거가 된다? 그렇죠. 정액법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매년 유효이자율 삼각표에 따라 대변으로 이자 비용으로 삼각 제거된다.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 상각액만큼 매년 대변으로 상각되면서 이자 비용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기 때 액면 금액 10만 원을 상환하게 되는 이런
회계 처리 구조로 우리가 할인 발행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엑셀연도 1월 1일 이 시점에서는 요 액면금액 10만 원, 지금 1월 1일 이 시점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381원이 차감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매년 말 이자 비용으로 이게 삼각대에 나가고 나중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다 제거되고 사채 액면 금액만 남아서 이걸 만기에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할인 발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채 할인 발행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또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할증 발행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